자, 영어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하루 만에 영어가 된다면 이거는 뭐 이상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그 이유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고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학생들도 있고요.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구권 문화에 살기 때문에 특히 그럽니다. 뭐 인정하진 않으시겠지만 한번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몇 프로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연컨대 10%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휴먼 모르신 분들 없죠? 인간 알 겁니다. 야 클리어하다 란 말 아실 것 같고 but 그러나 그들 do not 아니다. association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단어 그쵸? 그러나 소셜은 아실 겁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뭡니까? 사교하는 미디어잖아요. 매체. SNS를 얘기하는 거죠. 자, with 아실 겁니다. one 알아요. 그리고 way 방법 길 아실 거고요. all 압니다. member 알아요. area 알 수도 있어요. 이건요. small 알죠? 그룹 알고 알고요. 폼 잡는다. 형태를 잡는다 뜻이고요. 위치 아시죠? some 알죠? member 알고요. 그 다음에 others 알 수도 있고 people 압니다. like 알고요. be 알아요. close 가까운 알죠? those 그들 알고요. who 누구지? 그 다음에 themselves 알 것 같아요. 스스로. 그 다음에 but 그러나 그들은 they 그 다음에 from 아시죠? those who 알고요. different 알 수 가능성 높죠? think different란 말에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어봤다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human 아시죠? 아까 봤듯이 quiet 몰라도 푸른데 제한 없고요. limit 제한하는 거 제한 속도 때 limit라고 쓰죠. word 알아요. 단어 인간 압니다. they 그들 알고요.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with 가지고 others 다른 거 same 같은 뜻이죠. social 자 이것도 social 보십니까? 똑같은 단어란 거 알 수가 있거든요. 사회 economic economy 모르면 간첩이죠. 경제 사회 경제 클래스는 반 또는 계급 스테러스 릴리전 알 것 같고 랭귀지 아시죠? 내셔널 알 겁니다. 국가 그다음에 칼라 색깔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문맥에 따라 바뀌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도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독해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방해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건데요. 먼저 좀 지우고 합시다. 실판 좀 지우고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웠을 때 잘못 배워서 그런 건데 지금 대략 한 적어도 한 70%는 알아요.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그 정도로 영어권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말이 가능하냐? 단어는 대략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왜 잘못된 방법이 있는 것인가? 바로 암기했기 때문이에요. 단어를 암기하면 안 됩니다. 개념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개념화가 안 된 단어는 쓸모가 없어요. 이게 단순 암기가 바로 개념화가 안 됩니다. 그럼 개념화라는 게 왜 필요한가? 독해라는 것은 또는 리스닝에서 특히 리스닝은 단어가 더 쉬워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려도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이유는 개념화가 안 됐기 때문에 둘 다. 개념화가 안 됐을 때 문제는 뭘까? 그러니까 왜 개념화가 돼야 되는 것인가? 단어는 과거의 기억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 암기라는 것은 역사를 암기하듯이 기억에 저장해서 과거의 기억에 저장된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말할 때
이거는 시험 볼 때 하는 거죠. 그러나 영어나 언어는 과거의 기억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단어의 개념이 사용되는 거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념이 문제예요. 조선시대로 간다면 조선시대에 누가 세 번째 왕이었는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과거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언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단어를 암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개념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개념화가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개념화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꽃이 이쁘다 라고 썼어요. 원래는 예쁘다가 맞죠. 근데 이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이유는 뭘까요? 개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걸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예쁘다를 이쁘다를 한 번쯤은. 자, 근데 꽃이 이쁘다는 건 이제 이쁘다의 뜻을 알았어요. 예쁘다는 뜻이란 걸. 이해가 갔습니다. 아이 눈이 이쁘다란 말 한 번쯤 들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이는 거죠. 아, 꽃이 이쁘다. 아이가 꽃처럼 이쁘다. 또는 코나 손이 이쁘단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여기 세 번째는 아, 몸의 전체다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다라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개념화가 이루어져요. 개념화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본 것은 3개를 봤는데 앞으로 100개, 200개도 적용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게 돼요. 이것을 일반화된다는 건데요. 일반화된 뭔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개념화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거 말고 꽃처럼 물질이 아닌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개념화됐고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도 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썼는데 이제 생각이 이쁘다. 또는 생각 말고 그냥 말하는 게 이쁘다란 말도 되고 또는 행동이 이쁘단 말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듣지 않더라도 한 몇 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개념화시킵니다. 개념화된 단어는 어떤 단어에 붙다 하더라도 그 단어를 예측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서로 조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개념화를 다 무시하고 우리 뇌가 작동하는 모든 원리는 다 없고 단순히 역사와 똑같이. 그래서 영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장을 갖고 있다면 버리셔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라는 강의들 많아요. 그거 절대 들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꽃이 이쁘다를 눈이 이쁘다와 손이 이쁘다와 생각이 이쁘다와 말하는 게 이쁘다와 이쁘다가 몇 번 쓰이는 거 보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개념화한다고 했지 그냥 이쁘다는 아름답다의 다른 말이다라고 단어를 암기하면 안 되는 이유. 또 하나, 단어는 암기가 아닌 사용 빈도수로 중요도를 이해하며 빈도와 함께 쓰인 맥락을 함께 기억하며 그렇게 해서 개념화가 돼요. 우리 언어의 뇌는 어떻게 기억한다? 지금 보았듯이 단순 암기가 아닌 사용의 빈도수가 있어야 돼요. 빈도수가 없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뇌는 개념화시키지 않아요. 그건 단순 암기. 중간고사 때 계속 반복해가지고 억지로 암기하면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개념화되지 않은 단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뇌는. 결국은 빈도수거든요. 근데 빈도수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컴퓨터로 누가 더 많이 사용했나를 따져가지고 그 단어를 단어장에 1번부터 해가지고 100번까지 넣고 이게 빈도수별로 구별해 놓은 단어들입니다. 의미 없어요. 이걸 구별하는 건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문장을 본다 가정해 봅시다. 독해를 한다 가정해 봐요. 또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리스닝 한다 가정해 봐요. 그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휴먼 보이십니까? 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데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올도 나오죠? 자, 그리고 휴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볼까요? 휴먼 하나, 둘, 셋, 3번 나왔죠?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뇌는 인식하는 거예요. 빈도수가 사용의 빈도수예요. 그냥 빈도수예요. 사용의 빈도수가 높다. 그럼 우리 뇌는 이것을 내가 개념화시키게 하면서 나에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휴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휴먼이 뭐야 하면 인간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휴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쁘다가 복합적이잖아요. 그냥 이쁘다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념화시키기 때문에 이 빈도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독해를 하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주 나오는 단어를 단어장으로 억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빈도수를 높여서 노출 빈도를 높여서 이 단어가 개념화되게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이쁘다, 눈이 이쁘다에서 생각이 이쁘다, 동작이 이쁘다로 바뀌는 것처럼 이 단어도 이 단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이야기하고 같이 기억을 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휴먼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머리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개념화되는 도구가 되는데, 단어장 암기는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한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쉽게 암기한다는 강의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리스닝은 어떻게 되냐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리스닝은 그러면 어떻게 개념화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어요. 독해는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눈으로 좀 확인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하루 만에 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사실은 70% 이상 또는 90% 이상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거의 90% 아는 단어인데 그 스페링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고, 하여튼 스페링만 눈으로 구별할 수만 있다면 단어를 거의 다 아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젠 리스닝 갈게요. 그럼 리스닝도 왜 가능하냐? 다, 이, 오, 고, 지, 하, 오, 하, 교, 지, 하, 수, 학, 교, 지, 우, 기, 학, 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자, 지금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음절을 머리는 통계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학교라는 단어가 3번 나왔으므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별해요. 그러면 구별하면은 이 단어가 독해와 똑같습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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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가 꽃인가 눈과 손과 생각과 말하는 거 다는 못 들어도 한 두세 가지 몇 번만 들어도 개념화가 되면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어디다 쓸 수 있는지를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이라는 게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확장을 하는 어떤 강사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네가 의식적으로 해라?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이런 것의 방법의 가장 좋은 경우는 역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예쁘다를 이쁘다라 제가 발음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배우는 연음이 가짜라는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다는 그냥 예쁘다인데 어떤 사람이 예쁘다를 그냥 이쁘다라고 발음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알아서 이거 대충 보니까 이거 이쁘다인데 예쁘다인데 이쁘다라고 발음하는구나 라고 지가 알아서 개념화시킴이기 때문에 따로 이쁘다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쁘다가 맞아요. 이해 가셨나요 이제요? 그러니까 원투로 배우면 돼요. 예쁘다라고 배우는데 어떤 사람이 원투를 원어로 발음해요. 그러면 앞뒤 어떠한 맥락이나 그때 분위기나 의미상 이것은 원투겠구나라고 발음 비슷하니까 원하고 루, 이쁘다와 예쁘다의 뿌 발음 비슷하잖아요. 뭔가 비슷한 뭔가 찾아낸 다음에 얘를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연음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해나 리스닝은 무조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단 리스닝과 독해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되냐, 의미를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그러면 접근법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그건 제 강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해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하루 만에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어 책을 잡고 맨날 떠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문 독해를 하라는 둥,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단어가 여러분 안에 개념화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개념화되지 않으면 독해 안 돼요. 듣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개념화라는 게 뭐예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독해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History, Philosophy,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의 역사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 Humans are clearly gregarious, but they do not associate with one another in ways that embrace all the members of the species in a particular area.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장이 있는데 지금 읽었잖아요. 끊어읽기 이런 거 필요 없던 이유도 개념화만 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발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발음 말할 때는 좀 모르겠는데 듣기 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도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그 인도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하던 모국어의 발음과 억양이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억양은 인토네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억양 이렇게 뭐 따라오는데 그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억양은 어떤 경우도 배우기 쉽지 않아요. 직접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억양을 뭐 배워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억양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억양은 뭐라고요? 가지고 태어나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억양을 배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태어나서 그거를 억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외국인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를 구별하는 게 있어요. 억양이나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간에 인간은 명확히 그리게리어스, 사교성이 좋아요. 그러나 그들은 associate, 연합을 하지 않아요. 서로 이러한 방식으로 연합하지 않아요. 모든 멤버를 species, 모든 종의 멤버를 다 끌어안는 방식으로 특정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안는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Smaller groups are formed which include some members and exclude others. 자, 조그마한 그룹은 형성이 되는데 form, 만들어지는데 include some members, exclude. 보시면 in과 ex가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들어있다, ex는 밖에 나간다 뜻이니까 일부 멤버는 포함하고 다른 멤버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배척하고 그런 형태로 형성된다. People like to close to those who are similar to themselves in certain respect, but they prefer to distance from those who are differen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음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발음과 억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불변임이에요. 불변. 그래서 리스닝 할 때 자꾸 뭐 억양, 인토네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국인을 만나서 직접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배우는 수밖에. 근데 그거를 뭐 인토네이션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 가짜라고요. 인토네이션 때문에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거죠. 소리는 듣는 건 상관없는데 발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하여튼 사람들은요. 라이트 크로스. 가까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굴까요? who? 자신들에게 유사한 사람? 특정한 어떤 면에서? But 그러나 they prefer. 좋아한다는 거죠. distant from. 멀리하는 거. 멀리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다른 사람과는 좀 멀리하고 싶어하고 유사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어한다. Human gregariousness is quite severely limited in its scope. 인간이 그렇게 사교성 있는 거, 서로 이렇게 함께하기 좋아하는 거, 이건 꽤 제한돼 있어요. 그 규모에 있어서. In a word, humans discriminate. In a word,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word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discriminate 한다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discriminate가 차별하다. 자, they prefer association with others, some same occupation, or socio-economic class of status, or status, religion, language, nationality, race, color, and so on. 이때 컬러 뭔지 아시겠죠? 아, 색깔이 아니라 뭐다?
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부색을 얘기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이게 뭡니까? 개념화라는 거예요. 색깔이 아니라니까? 피부색이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컬러는 색깔이다? 아니다. 단어째 색깔로던데? 아니다. 예. 피부색이라면 없던데요. 사전에 한 10번째, 뭐 9번째 나오겠죠. 어디엔가는. 그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컬러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문맥상 여러분의 뇌가 구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뭘 좋아합니까? Free for association.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걸 좋아해요. 같은 직장, 직업, 소셜, 사회, 경제적 계급 또는 지위. 사회, 경제적 계급이나 지위가 있죠. 같은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고 종교가 같거나 언어가 같거나 국적 같거나 인종이 같거나 또는 피부색이 같거나 기타 등등등. This is a source of som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human societies. 이것이 바로 소스, 원천, 원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념화 됐습니까? 개념화 됐으면 소스란 말을 해석하지 않아요. 소스 하면 뭔가 나오는 것, 원천, 원인. 그죠? 정보의 소스. 정보의 소스가 뭐죠? 정보가 나오는 그 정보 원이 되겠죠. 근데 물이 나오는 소스가 뭐죠? 수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문제가 나오는 근원. 그건 뭐예요? 소스입니다. 그것도. 이게 뭐예요? 개념화되는 거죠.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도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뭐다? 어떠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소스다. 영어로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냥 한글로 바꾸지 않고 받아들여도 이해가 되시죠. 개념화돼 있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나 리딩이나 개념화라는 건 결국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다? 소스다.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다. 인간의 사회가 페이스가 뭐죠? 얼굴? 페이싱입니다. 얼굴, 동사로 얼굴을 맞대다. 직면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문장에서 빈도수로 우리 제 뇌가 이미 개념화돼 있어요. 페이스란 말은 얼굴이라고 떠올리지 않아요. 그냥 페이스는. 자, 인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Some limited associations are much more important in this respect than others. 일부 제한된 이러한 모임 같은 거, association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른 모임보다. association을 제가 아까 위에서는 연합이라고 해놨다가 교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교류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모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모임이라고 했죠. 제가 모임이라고 막 바꾸죠. 우리말을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개념화되어 있냐 안 되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을 사전 뒤진 다음에 이 단어가 있구나라고 외우시면 개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은 영원히 모르는 단어가 돼요. 어느 상황이더라도 하여튼간에 어떤 제한된 모임은 그러한 다른 모임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If the two are die, makers of a city form exclusive recreational association, it creates a few, if any, social problems. But if any white resident form white-only residential areas or school district, that is different matter. 만약에 도구와 다이를 만드는 도시에서 만드는 사람이 배타적인 그런 레크레이션을 하는 서로 모여서 노는 거죠. 레크레이션을 하는 그런 연합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다이가 순간적으로 다이가 죽음이란 단어로 떠오르지 않으면 죽음에 따른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개념화되어 있으면 저걸 버려요. 도구를 뭐 만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몰라도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는 그런 다이가 죽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이 캐스팅이나 들어본 적 있어요? 주물할 때 뭔가 주물해서 만들 때 다이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겁니다. 도구와 주물을 만드는 도시에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배타적인 레크레이션 노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만들었어요. 그것은 create a few는 부정이죠. few, if any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백인의 거주자가 백인만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거나 학 디스트릭트가 뭘까요?
구역, 학교 구역이 뭐죠? 자, 한글로 써볼게요. 여러분 이 순간 뭔가 학교 구역 이상해질 겁니다. 학교 구역이다. 개념화되어 있으면 학군이 떠올라요. 아, 학군을 만들었어요. 100인만 있는.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man's limited gregariousness is not in itself social problem, but certain kinds of discrimination are sources of conflict and hostility that are dysfunctional for the collectivity. 인간의 제한된 그러한 사교는 그 자체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그러한 차별은 어떤 컨플릭트, 갈등과 적대감의 그 소스가 되겠죠. 이런 것도 결국 디스펑션의 기능, 디스니까 망가진 거죠. 이 집단에 대한 그러한 고장난, 집단에게 뭔가 집단에게 뭐 해로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기능이 고장난 그러한 것이 되는 그러한 갈등과 적대감, 이런 것의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 하루 안에 영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왜 제 아이들은 독해를 했을 때, 듣기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했을 때 왜 하루 안에 독해가 되었던가? 안 되던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단어는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었고, 개념화가 안 돼 있는 단어를 어떻게든 개념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었죠. 이미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단어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 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문맥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극을 줘서 그것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니까 빨리 나오면 하루 만에 되는 거고, 그렇죠? 좀 늦으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올바른 방향인 것은 맞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